오늘은 경제지표 몇 개만 간단히 보고 끝낼 건데요. 일단은 미국의 주식 3대 주식시장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의 움직임은 경기 확장매에서 강렬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축으로 쭉 빠지는 상황도 아닌 쭉 올라오다가 빠질지 말지를 헤매고 있는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일단 혼조돼서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이나 혹은 연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액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사이클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쏠릴지를 지금 판단하기가 참 모호한 상황이고, 그런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싸진 않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을 받거나 급격하게 들릴 이슈가 현재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고, 지표를 조금 더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장을 보면 미국장 이거 S&P 500 지수거든요. 보시면 스타트점,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점에서 살짝 들려서 스타트에 있다가 좀 버티는 것 같더니 중후반부 넘어서 쭉 빠졌는데 그걸 다시 끌어올리면서 막판에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최근 보면 이 지난주 쭉 밀고 올라왔죠. 급락했던 걸 커버하고 쭉 밀고 올라왔었는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쉬었죠 장, 그리고 오늘 요 흐름이 요 이틀간 흐름은 그렇게 세잖아요. 물론 후반부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틀간의 흐름은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일간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뚫긴 뚫었지만 그게 뭐 강력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뚫었냐 뭐 그것도 아니고요. 물론 MACD하고 RSI는 여기 이제 시그널선하고 시그널선을 받치면서 올라갔고, RSI는 이제 중요 이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이거를 위클리로 보면 MACD는 시그널선을 못 들었고요. 그 다음에 MACD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이버전스라고 말하기는 약간 모호하지만 여기 머리가 들려서 이 밑으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점이 뚫렸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아직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주간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SI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머리가 눌리는 형태, 물론 바닥이 안 뚫렸습니다. 눌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가요? 이게 실질 소매 판매 주가인데, 실질 소매 판매 수치인데 이거 금액입니다. 금액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측으로.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1월 달에. 속보치가.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실질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요게 실질 PC 제품 구스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거고요. 요게 실질 가처분 소득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길게 좀 보면 요 트렌드가 여기 있는 그 실질 소매 판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여기 있는 리얼 PC 구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예, 패턴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가운데 라인이 제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이제 뭐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에 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리얼 소매 판매는 PC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플러스에 계속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추세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 가처분 소득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2023년도 중반 이후부터.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일정 부분 받쳐줘야 실질 소매 판매나 PC가 계속 떠받쳐줄 수 있을 건데, 얘가 상대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내려온다는 건 약간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전월 대비 증감률로 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전월 대비 증감이 아니고 전월 대비 증감을 연율로 본 거니까 전월 대비 증감률 곱하기 4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본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에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왔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당겨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전월 대비 증감률이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중반 이후에 계속 전월 대비 플러스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이 유지 강도가 약간씩 그냥 증감이 거의 없는 제로 수준으로 붙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 실질 그 리얼 PC 구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항상 전월 대비 플러스 영역에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1월 달에 이 실질 소매 판매가 급락하면서 강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영향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요 지표 하나만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 PC나 가처분 소득이 나오는 영역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연방정부를 해고를 막 대규모로 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체 고용 인구 수 중에서 뭐 억 단위로 고용되어 있는데 전체 고용수가 뭐 1만 명 집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뭔가 충격적인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줄었는지 전체적인 심리의 작동을 일으켜서 그건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거는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 경제 가능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그 고용됐다고 표시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급등했잖아요. 요게. 이거는 비농업 부분에서 근로소득자만 산정한 거고요. 비농업 부분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만. 얘는 자영업자, 뭐 가게에서, 그러니까 그 주부, 뭐 이런 가사노동 중에 급여가 없는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모든 뭐 농업이고 뭐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급등한 거는 사실 이 경제 지표가 이게 확연히 좋은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의구점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실제로 이제 이 비농업 부문 전체 고용수가 이 데이터가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대로 얘가 이제 다시 급등했던 게 밑으로 내려오는지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이 막 혼재돼서 나와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건데, 이거 야데니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S&P 500 지수의 애널들이 이제 EPS에 대해서 연간 EPS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시기별로 계속 예측하는 거거든요. 주간별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도가, 여기 보면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이 정도 나올 거라고, 2025년도에 2024년도 3분기까지는 이렇게 예측하다가 4분기 들어서 점점 좀 내려오더니 올해 들어와서 점점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1년간 EPS가 강도가 점점 좀 줄고 있어요. 물론 올해 예측한 것보다는 더 훨씬 높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강도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야드니 리서치인데 요거는 포워드 P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EPS의 미래의 EPS들을 산출하잖아요. 그 미래의 포워드 EPS를 가지고 현재 주가, 특정 시점의 주가, 이거 2월 17일이네요. 요 주가의 퍼 배수를 산정한 건데 이게 22.3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야드니 리서치 데이터입니다. 요것도 야드니 리서치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S&P 500 지수고요. 그 S&P 500 지수가 각각 이 퍼배수에 몇 배에 도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퍼배수 밴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5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IT 버블이 상당히 그 광기를 일으키던 그 시기에 25배 언저리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22.3배였죠, 아까. 근데 이 정도는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싸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퍼의 역수거든요. 근데 20배면 20배의 역수니까 20분의 1이죠. 그러면 그게 5%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왜 산출하냐면 10년 장기 국채하고 요걸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0년 장기 국채가 지금 4.5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투자해서 중장기 기대 수익률이 지금 5%인데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채권은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10년 국채를 들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4.5%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요 시기에 상당히 저금리 기조에 있었을 때 주가 기대 수익률도 지금보다는 높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 주가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그러니까 펍에서가 높아서 주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게 과연 주식 투자의 명분을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요건, 예를 들면 좀 전에 봤던 이런 것처럼 뭐 EPS가 계속 올라갈 걸로 강도가 나온다거나 향후 이제 EPS에 대한 어떤 예측치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밀어올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대규모로 때린다는 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 한다는 둥, 이렇게 막 불확실한 상황,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국 국내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공무원 고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하면서 시장이 갈피를 못 잡게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 확 밀어올렸던 요 시기 이후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이제 괜찮은 어떤 모습을 보이긴 보였었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자, 요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 여기에다가 자 이게 이제 스탁스 50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 주식 몇 가지들이 혼합해서 만드는 스탁스 50입니다. 얘 보면 S&P 500 지수하고 다르죠. 강력하게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닥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CAC40 까크 프랑스 얘도 밀고 올라오고 있죠. 이 색깔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푸치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장이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나오긴 했지만 여기 뭐만 나오면 이제 영국 거만 나왔거든요. 푸치백이겠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보단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유럽 주식들이 이제 밀려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말고 아시아 시장을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겠죠. 가장 경쟁이 뭐 큰. 근데 중국은 뻔히 상황이 안 좋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안 보이고 있죠. S&P 500 지수보다. 그 다음에 일본이 있겠죠. 일본도 별반 미국 시장보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뜨거웠었던 시장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오히려 가장 안 좋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난리 버거지를 한번 키우면서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하게 쭉 밀렸다가 그게 이제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최근엔 그 강도가 그나마 좀 센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가 센 곳은 유럽이에요. 그렇다고 유럽 경제가 확연히 뭔가 있느냐? 그건 아닌데 중국만큼 세차게 두들겨 맞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럽이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관점에서 유럽 시장이 들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일본이거든요. 요게 일본이 유럽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쪽으로 강력하게 베팅을 하기가 정말 애매모호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걸 조금 더 지켜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급진적으로 뭐 어느 쪽이든 포트폴리오를 이양하기보다는 눈치 보기로 한 발 물러나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채권을 많이 들고 있건 주식을 많이 들고 있건 그런 상황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